안녕하세요. 조비로 은퇴를 꿈꾸는 남자 조문나입니다. 지금부터 웹캐스트를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웹캐스트 서브스크립션을 바로 찾았어야 하는데 직접 앱으로 영어를 받아서 다시 번역기 돌려놓는 삽질을 하다가 결국 구글에서 서브스크립션을 찾아오니 바로 나오네요. 보통은 하루 정도 뒤늦게 나오는데 아마 오늘은 좀 빨리 나왔던 것 같습니다. 거의 50분짜리 대본이라 중요하게 생각되는 내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회의 참가자로는 그 회사 관계자들이 나왔고 전화회의 참가자들로 한 5명 나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은 조벤 비버트의 연설문입니다. 내용이 좀 많지만 이거는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2분기를 보냈다고 말하게 되어 기쁩니다. 나는 종종 우리 팀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하는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이 분기의 팀은 우리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제 시간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4분기 회의에서 우리는 2023년 상반기 목표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증 계획을 FAA에 제출하겠다고 말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첫 생산 프로토타입을 출시하고 비행하겠다고 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광범위한 지상 테스트를 거친 후 지난주 항공기가 처음으로 비행했음을 확인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것은 예상대로 수행됐으며 우리의 항공기를 에드워드 공군기지에 인도하기 전에 항공기로 비행 테스트 프로그램을 확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규모가 큰 제조시설을 위한 부지를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결정을 내릴 수 있었지만 이 시설을 호스팅하는 데 상당한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다양한 사이트들을 평가하는 데 추가 시간을 할애하여 최고의 장기 솔루션 및 인센티브 패키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목표는 조비에게 큰 이정표이며 실행에 대한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을 반영합니다. 이는 진정한 팀의 노력이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조비팀의 모든 구성원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생산 프로토타입의 출시는 특히 특별했습니다. 10년이 넘는 노력의 정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17년부터 실제 크기 항공기를 제작하고 비행해왔지만 이 정도 수준의 엄격함으로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발전이며 우리 항공기가 제공하는 성능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터는 각각 236kW의 최대 전력을 제공하며 항공기에 6개의 추진 장치가 있습니다. 이는 가장 강력한 테슬라 모델 S 플레이드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전력이지만 전체 항공기의 무게는 자동차보다 가볍습니다. 당사의 모터는 무게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중건선 모터와 인버터 무게는 28kg이며 냉각 수펌프, 라디에이터 팬, 허브, 프로펠러 및 피치 서브 작동을 동일한 패키지에 결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터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출력과 무게뿐만이 아니라 그 출력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모터를 설계했으며 대형 포드 F350 픽업 트럭의 엔진만큼 많은 토크를 제공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토크 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기어박스 없이 해냈습니다. 기어박스는 피로 사이클을 통해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다수의 롤링 요소 베어링과 수십 개의 기업 톱니가 함께 제공됩니다. 이러한 각 부품은 모터 수명 기간 동안 추적, 검사, 윤활 및 교체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과도한 진동을 생성합니다. 대신 조비 다이렉트 드라이브를 설계했습니다. 당사의 모터는 단 하나의 움직이는 부품 단일 베어링으로 그러한 모든 동력과 토크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배터리와 관련하여 비슷합니다. 우리는 타협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더라도 최상의 솔루션을 찾고 싶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우리는 자체 테스트랩에서 100개의 셀을 테스트했습니다. 분명한 선택은 원통형 셀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동차 및 소비자 전자제품에 널리 사용되지만 최고의 원통형 셀도 2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들의 최대 성능에 필요한 특정 에너지 수준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단지 수천 번의 트립 사이클 후에 용량이 저하됐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더 빈번한 배터리팩 교체와 더 높은 운영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효율적이고 안전한 eVTOL 항공기 설계에 중요한 모든 매트릭을 제공하는 파우치 판매를 선택했습니다. 생산 평면에서 사용하는 셀은 자동차 공급망에서 가져오며 셀 수준에서 킬로그램당 288W시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실험실에서 그것을 10,000회 이상의 대표적인 비행 사이클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팩 수준에서 우리는 킬로그램당 235W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벤치에서 테스트한 많은 셀보다 높은 비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영역별 인증제액이 제출되었으므로 배터리팩을 인증할 수 있는 명확한 경로가 있습니다.
핵심 부품을 맞춤 설계하는 우리의 접근 방식을 통해 초과 중량을 싣거나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고 가능한 최고의 성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에 적합한 항공기를 보유하는 핵심 회사 목표 중 하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산 항공기는 하늘에서 가장 가볍고 조용하며 가장 빠른 승객용 eVTOL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1000파운드의 페이로드를 운반할 수 있고 최대 100마일의 여행에 항공기를 배치할 것이므로 도시 지역에서 작전하기에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제조를 시작하면서 토요타의 지원은 특정 도구 및 프로세스의 설계이든 시설 자체의 레이아웃이든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인정하기 위해 토요타 북미 사장 겸 테드 CEO인 테드 후가 6월 생산 개시 행사에서 연설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7월 1일 조비 이사 합류했습니다. 같은 주에 우리 캘리포니아 주지사 가빈 뉴섬, 바이든 대통령, AM 인텔리전스 70명 이상의 대표들이 이곳에서 생산 개시를 축하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항공이동성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보여주는 두 번의 다른 중요한 방문을 가졌습니다. 워킹그룹은 우리들의 방문하여 조비 항공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비행 테스트를 목격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보장하는 정부의 약속은 7월에 FAA의 AAM 로드맵을 발표함으로써 강화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기존의 규칙, 기준 인프라 및 2024년 SFAR의 문서의 계획된 발행이 어떻게 2025년에 시작되는 실질적인 의미 있는 상업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또한 FAA 항공교통 관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미국이 2028년까지 eVTOL 항공기에 대해 최고의 용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규칙 LA 올림픽을 위해서입니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이번 분기는 우리가 모든 진전 외에도 대차 대표를 강화할 수 있었고 이제 12억 달러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대차 대표를 갖는다고 해서 지출에 대한 우려의 사려 깊은 접근 방식이 바뀌지는 않지만 초기 생산을 가속화하고 FAA에서 계획한 대로 2025년에 미국에서 상업 운영을 시작할 수 있는 최상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FAA가 2028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규모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디디에 파파도플로스한테 넘겼고 이제 모든 인증 계획을 FAA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미 이들 중 3분의 2가 승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출에는 항공기 사이버 보안 및 시스템 안전과 같은 영역을 다루는 인증 계획뿐만 아니라 기내의 모든 시스템에 대한 13개의 영역별 인증 계획,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인증 계획이 포함됩니다. 좀 넘어가다 보면 분기마다 주주 서한에 포함된 진행 차트를 보면 2단계, 3단계, 4단계에 걸쳐 진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인증이 선형 프로세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단계에서 승인된 시스템의 경우 공식적으로 4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부 계획은 FAA와의 대화를 따라 제출한 다음 다시 제출됩니다. 이러한 반복과 대화에는 숫자에서 보게 될 사소한 변동에 반영됩니다. 이 숫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증 기반이 대부분 현재 제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 대부분의 노력이 4단계에서 시작하는 인증 구현 단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4단계에서는 항공기의 모든 개별 부품, 하위 시스템 및 시스템의 적합성을 인증하는 테스트 계획을 작성하고 실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구실이나 궁극적으로 항공기에서 공학적 분석과 실제 물리적 테스트의 조합을 통해 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할 수천 건의 테스트 각각의 FAA 신용 테스트를 수행하기 전에 먼저 내부 회사 검증을 완료합니다. FAA 신용은 5단계 일부로 확인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모든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테스트 체계를 개별 부품이 피라미드의 맨 아래 단계를 형성하고 전체 항공기가 맨 윗 단계에 있는 피라미드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피라미드 바닥에서 시작하여 테스트 계획을 세우고 개별 부품에 대해 테스트를 완료합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개별 부품을 테스트를 받는 하위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피라미드 위로의 작업합니다. 피라미드 위로 올라갈수록 전체 항공기를 하나의 일관된 시스템으로 테스트할 정상에 도달할 때까지 더 많은 시스템과 부품을 구축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산 프로토타입 항공기 수준 개발 테스트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단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러 테스트 계획 및 테스트 설정 부품을 열심히 네트워크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진행 차트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4단계에 진출했으며 분기 동안 피라미드 속도의 개별 부품 중의 하나인 비행 제어 컴퓨터에 대한 테스트를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런 다음 비행 제어 컴퓨터에서 내부 회사 검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즉 이제 FAA와 함께 해당 부분에 대한 신용 테스트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증 프로세스 끝날 때까지 4단계에서 작업할 것이며 분기마다 진행 상황에 대해 업데이트를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벤이 생산 시제품 항공기에 대한 한 말에 몇 마디 덧붙이고 싶습니다. 당신의 경력에서 새로운 생산 라인에서 항공기를 출시할 기회를 얻는 것은 드문 일이며 특히 우리 항공기만큼 혁신적인 항공기는 아닙니다. 이 성과를 축하하기 위해 마리나에 있는 생산 라인의 많은 팀원을 포함하여 1000명 이상의 손님과 함께한 것은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설계 및 구축, 본격적인 데모에는 엄청난 양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2017년과 2019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전체 크기 프로토타입에서 항공기 제작을 위한 반복 가능한 프로세스가 있는 생산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것은 정말 큰 단계입니다. 기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다음 항공기가 이미 생산 라인에서 작업 중이며 항공기용 부품이 이미 제조되고 있다고 말하게 되어 기쁩니다. 항공우주 생산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은 구성 관리를 위한 시스템과 함께 당사 제조팀의 검증 및 공개된 엔지니어링 도면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패스너와 암석, 탄소, 섬유의 모든 모금을 포함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재료 및 구성 요소에 대한 완전한 추적성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항공기에 있는 모든 것의 구조와 기능을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과 함께 반복 가능한 제조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조비에게 정말 의미 있는 진전이며 생산을 효율적으로 늘리고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재무제표 관련돼서 설명이 좀 있었고요. 그 내용 중에는 3분기에는 1분기 작년과 동일한 추가 급여 기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제 눈에 들어옵니다.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고요. 안드레드 세퍼트가 질문했는데 몇 주 전에 본 FAA 구형 가이드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규모인지 그리고 2028년 타임라인과 2025년 타임라인에 대한 약간의 혼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하고 조벤 베보트가 대답을 했는데 별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FAA 한 일에 정말 만족했습니다. 다시 한번 준비된 발언에서 말했듯이 올림픽에 맞춰 2028년까지 중요한 운영 일정을 앞당기고 우리와 업계의 다른 사람들이 2025년에서 2028년 사이의 기간 동안 할 일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후속 조치로 DoD 계약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달라고 했고요. 폴 시아라가 여러분에게 약간의 색상을 제공하기 위해 분명히 해당 계약에 필요한 항공기를 제공하는데 매우 집중하고 있으며 에드워드 기지의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며 우리는 생산 라인에서 나온 항공기에 해당 계약에 따라 인도되는 첫 번째 항공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고 우리는 또한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많은 공군 조종사를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훈련의 일부인 시뮬레이터 훈련을 모두 거쳤고 실제로 우리 시설에서 우리 항공기 원격 조종을 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비자 측에 출시해야 할 동일한 종류의 파일럿 교육 프로그램의 정말 훌륭한 시범 운영이었습니다. 조금 넘어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에 필요한 충전 인프라 설정 측면에서도 에드워드에 대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조비 측에서 가능한 빨리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는 점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라인을 벗어난 항공기 뒤에 앉아있는 것과 같은 많은 항공기도 에드워드를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하나는 분명히 해당 계약 전반에 걸쳐 지원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고객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테스트 시설이 아닌 실제 환경에서 작동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엄청난 수많은 학습이 있습니다. 이미 파일럿 교육 유지 관리 프로그램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많은 수의 항공기로 가능한 빨리 이러한 모든 학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또 몇백의 질문이 있는데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스트 뮬러가 질문했습니다. FAA는 2024년 말까지 밴드 계단 이동성에 대한 최종 규칙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모든 비행기가 날짜가 수집되고 분석되면 그 시기가 형식 인증서의 배송 및 수령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조벤이 대답은 이들은 인증에 대한 우리의 경로의 두 가지 별도 부분입니다. SFAR은 항공기 운영과 관련이 있으며 FAA는 2024년 이를 제공하기 위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부분은 인증을 위한 경로 또는 상업 운영의 형식 인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DDA가 설명했던 그 작업은 정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정대로 할 계획인 영역별 인증 계획의 마지막을 제출했습니다. 오스튼 밀러가 또 AFERX 어저리티 프로그램에서 아처도 차량 인도 계약을 받았는데 이에 진행됨에 따라 DoD가 궁극적으로 향후 기록 프로그램에서 여러 EV 종류 공급업체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들은 이제 한 대 이상에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폴 시아라가 DoD가 무엇을 계약하고 있는지 아처가 이전에 발표한 계획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말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DoD 측면에서 시장의 기회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AFWERX를 훨씬 넘어선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미 AFWERX를 발표한 것처럼 거의 6년 전에 DIU와 함께 작업을 시작했고 AFWERX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다음 작년 말 올해 초 해당 계획에 해병대를 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군대 및 기타 기관 정부와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지 모르지만 질문을 했는데 FAA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인증을 준수하는 항공기를 제작하기 전에 마무리가 필요합니까? 질문인데 디디에가 내용이 어렵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 인증의 5단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항공기 수준뿐 아니라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피라미드와 같은 빌딩 블록에 대해서도 정말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달성한 3단계의 항공기를 만드는 이러한 모든 시스템은 실제로 대상으로 하는 영역별 인증 계획이 제출이었습니다. 따라서 항공기가 시스템으로 구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핵심 영역은 4단계인 적합성 테스트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항공기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 및 시스템, 그리고 우리는 지금 비행 제어 컴퓨터로 4가지 신용 테스트를 집중하는 방법을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체로 이동하는 더 큰 시스템 중 일부로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건물을 짓는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항공기를 제작하여 최근 출시와 함께 제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항공기는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적합성 테스트를 영향을 마치고 적합성 항공기를 제 시간에 인도하도록 효과적으로 검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을 위한 것이며 곧 적합한 비행기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말로 이제 초점은 피라미드에 들어가는 빌딩 블록에 맞춰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진행하기 위해 제출한 모든 인증에 대한 수락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FAA에서 들어야 하는 추가 사양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디디에가 예를 들어 적합 항공기는 비행 제어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비행 제어, 성능 수용 레인을 생각한다면 FAA에서 승인한 해당 영역과 관련된 인증 계획 및 인증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용 레인입니다.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는 일부 다른 영역이 여전히 FAA와 논의 중일 수 있지만 특정 영역의 항공기 수준에서도 계속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질문은 최근에 모은 자본의 일부로 다분히 특정 사건이 가속화를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조금 더 많은 색상이 제공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볼시아라가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많은 작업은 우리가 파일럿 생산 시설의 규모 확대, 우리가 롤오프하기 시작하는 항공기 수를 롤아웃할 때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적용되는 전방 투자의 일부입니다. 마이나 마카카니가 또 질문을 했는데 항공기 모터와 배터리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열폭주와 관련되어 파우치가 더 높은 성능 및 기타 장점으로 인해 더 많은 실패 영역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인다고 들었습니다. 안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조비가 모듈 및 팩 측면에서 수행하는 작업에 대한 색상을 제공했습니다. 작업에 대해 물어본 것 같습니다. FAA 합의한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팩 수준, 모듈 수준에서 몇 가지 획기적인 혁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디디에가 말했듯이 우리의 모든 영역별 인증 계획을 제출한 것은 엄청난 이정표입니다. 또 넘어가다 보면 실험실의 셀 열 폭주 낙하팩에서 테스트를 수행하여 모든 차원과 모든 시스템에 걸쳐 안정과 성능이 있음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에는 FAA가 제안한 무동력 항공기에 대한 예비 요구 사항이 일부 대형 항공기와 일치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견해가 어떻냐? 낮에는 30분, 밤에는 45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현재 기대치와 인증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답니다. 근데 대답이 별로 없어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FA 2028년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규모 배치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20, 50, 100인가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빨리 진입할 수 있는지 당신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2025년 실제 운영이 성공한다고 가정하면은 물어봤습니다. 비공식적으로 FA는 들은 숫자는 미국이 적어도 하나의 주요 대도시 지역에 대한 배치 목표 측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지만 FA에 맡기겠습니다. 그 숫자를 공식적으로 언급합니다. 라면서 그런 DoD에서 우리가 가진 군사적 기회는 아처와의 계획을 인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총 종류의 기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거에 이것은 항공기 수의 달러가치 측면에서 입니까? 내용들이 조금씩 자세히 보이게 안 맞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십시오. 나중에 우호적인 동맹국들과 함께 일할 선택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미국 출시에 매우 초점을 맞출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폴 시아라가 DoD 및 기타 정부 고객에 대한 전체 시장 기회의 크기를 분류하는 것은 아마도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크다는 말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 군대를 살펴보면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회전익 항공기 함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DoD 여러가지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부의 다른 영역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관과 국경, 순찰이 등 더 넓은 범위에 있는 다른 종류기관이든 간에 더 넓은 우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DoD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항공기 서비스에 투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과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품을 제공하고 해당 제품이 해당 고객의 가치 있는 미션 유형에 대해 수행되는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제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점진적으로 더 높은 볼륨으로 생산하는 방법이 유지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단기적으로 DoD 기회에 대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이며 수익 측면에서 학습 측면에서 모두 매우 빠르게 카드를 뒤집기 시작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빠르게 할수록 AFWERX와 해병대 외부의 기회는 다른 부서로 그리고 차례로 다른 기관과 정부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빨리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이고 그 위에는 더 이상 특별한 내용은 없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조비 화이팅!